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아쉬웠던 두 가지를 꼽는다면 외국인의 매도 전환과 자동차주 급락이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초반 이 두 가지가 회복의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수는 1910선까지는 올라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자동차주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2009년과 2010년 당시 상황,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로 인한 이미지 큰 폭의 손상,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반사 이익을 누렸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토요타의 오늘 장중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토요타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늘 토요타의 주가 4.56%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80달러에서 시작이 됐고요. 장 내내 79.5달러에서 81.4달러 사이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감 종가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기록을 했고요. 4.56% 상승한 81.35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대 거래에서는 1% 가까운 하락이 있었다는 점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오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일단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출발 당시는 0.5%의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분봉 차트로 보시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서 상승폭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점, 또 어제 큰 폭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폭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20만 원 선은 일단 확실하게 넘어서고 있고요. 20만 6천 원 선까지 회복하면서 상승폭도 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외 자동차주들은 어떨까요?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제 5만 6천 원까지 밀리면서 신저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반등 나오면서 1.9% 상승 5만 7,400원 선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대, 만도, 화신, 성우 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 반등입니다. 어제 낙폭 이상을 뛰어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화신 정도에 불과한데요. 현재 화신은 1.46% 상승으로 8,330원 가리키고 있고요. 만도도 3% 이상 상승이네요. 13만 2,5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자동차주들의 움직임, 반등 폭에는 아쉬운 점은 있을지 몰라도 일단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 주셔도 별 무리 없을 듯합니다. 자, 그 이외 종목군들은 어떨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상황에서 시장과 연동된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기관 매도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신저가도 경신하고 있는데요. 신저가 경신 이후 다행히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으로 33만 4천 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의 상승도 조금 눈에 띕니다.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증권사의 평가 4분기에는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든든한 이 같은 증권사들의 평가에 하루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S-오일도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지만 하락 전환 없이 강부합권에서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500원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KT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내용도 좋았고요. 오늘 나온 증권사들 평가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로 인해 장중 신고가 경신인데요. 현재 38,500원, 0.26% 상승입니다. 어제 통신주 선전 속에 유일하게 소외됐던 것이 SK텔레콤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출발은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여전한 가운데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0.3% 상승한 15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과 연동된 종목분들의 분위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주들의 분위기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500억 원 이상의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조금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 우위로 방향을 조금 더 잡고 있고요. 현재도 2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상황이라면 기관입니다. 전체 매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투신권과 연기금이 오늘 오랜만에 동반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자, 어제 아쉬웠던 이 두 가지의 힘이 조금 보태지면서 지수는 일단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11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하단으로 1908포인트까지의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이후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1913선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에 조금 시장에 힘을 실어줬던 전기전자 업종의 일부 조금 부진이 나타나면서 위로도 더 가지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0.2% 상승한 1913.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쪽 상황은 어떨까요? 큰 흔들림 없고요. 장중 변동폭 크지 않은 가운데 상승 유지되고 있습니다. 516포인트와 517포인트 사이 구간, 현재도 517.36포인트로 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에선 큰 변화 없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 기관은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매수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8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그 가운데 29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개인은 기관과 함께 29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까지 해서 시황 사항들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의 상황들은 어떤지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시멘트 부분의 사업 철회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철수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는 강세를 이끌고 있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주가 3%대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유한양행 투자 소식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유한양행과 한올바이오 파마 동반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이로 인한 주가 4% 이상대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우양 H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공시를 내놨는데요. 내년 실적 목표치를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실적치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실현 가능성의 주가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주가 직행으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도 상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670원 가리키고 있네요. 안랩과 우리들 지약, 자, 조금 전에 오프닝을 통해서도 미국 대선 얘기 들으셨지만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 대선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예정되면서 대표적으로 두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이 6%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들 지약도 1.3% 상승으로 2,685원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